안녕하세요. 당신의 박변입니다. 저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야, 박변, 너 언제쯤 사람 될래? 너 그러고 사람 되겠어? 라는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내일이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니면 합헌인지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자 바람이라 그러면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입법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모아가지고요, 그것들에 대해 공동체가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한마디로 물어봤을 때, 박변, 너는 낙태죄에 대해서 폐지 찬성이야? 아니면 반성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걸 보시는 순간 다 이제 또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게 되는 것들은 저의 뭐 어떤 성장 배경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가치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태죄 찬성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지 않듯이 여러분들조차도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뭐 여성을 무시한다거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렇게 하나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자살을 결심을 하고요, 저의 절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청산가를 좀 구해달라. 왜? 그냥 세상 마무리하려고 말리고 합니다.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저의 진지한 의사를 통해서 제가 자살을 결심하는 것들을 저의 절친은 존중을 해주고 청산가리를 하나 구해다가 줍니다. 저는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저의 생명을 저의 스스로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포기를 하고 떠나는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 이미 사망해버린 사람에게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형법전에 자살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게 존재합니까? 자살 방조, 자살 교사는 존재하죠. 저를 도와줬던 그 친구는 자살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의 합리적인 생명에 대한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저의 자기 결정권을 갖다가 도와준 거에 불과한데 저의 절친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명권이라는 걸 갖고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살 교사라든지 자살 방조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막자라는 캠페인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살죄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는 형사처벌의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형법전에 두지 않는 것이지, 그게 형법상 그 자살이라는 것들이 죄가 아니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사나 방조라는 거는요, 정범, 그러니까 스스로 행하는 그 기초되는 자의 범죄가 존재하고요, 그 범죄를 갖다가 도와주거나 교사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인 제가 저 스스로도 자살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 결정권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스스로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태아들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본인의 생명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근거나 논리를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요, 과연 이것이 왜 성대결로 가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낙태죄 폐지하시는 분들의 주된 논리라든지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 아이가 나중에 생명이 된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 이후에,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본인이 그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사회적인 압박감, 경제적인 압박감,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책임져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것들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는 공동체가 되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그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12주가 됐든 24주가 되었든 8주가 되었든지 간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태아를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 생명 자체의 이유가 아닌 그 외적인 이유들로 해서 박탈해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요. 그 다음 이야기들은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자살 교사 내지는 방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가치관과 철학들이 총체가 되어서 그 중에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법이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낙태죄의 기본 원칙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들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꼭 대립구도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대립구도로 보고 이 여성들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명권이라는 전부 다를 박탈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태 반대합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도 반대합니다. 그것은 낙태죄로 처벌하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과들이 초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명확하게 입법자들의 사회적인 공동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입법자들이 걸 반영을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지 간에 낙태에 관련해 가지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고요. 법적인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더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제 생각과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당신의 박변이었습니다.